1944년입니다. 이 사람은 조셉 허먼이고 낙하산 없이 5,486m 상공에 있습니다. 불과 몇 초 전에 그는 독일로 가는 임무를 띠고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었어요. 보통 비행사와 승무원들은 비행기 안에서 낙하산을 착용하지만 조셉은 편안한 것이 좋아서 무거운 낙하산 배낭을 벗었습니다. 갑자기 비행기가 공격을 받았어요. 그는 모든 승무원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고 낙하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몇 초 후에 비행기가 폭발했어요. 폭발로 인해 조셉은 비행기에서 내동댕이 쳐졌고 그는 낙하산 없이 밤하늘을 회전하며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그는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 땅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강, 호수, 수영장은 안전하지 않아요. 빠른 속도로 물에 떨어지는 것은 콘크리트에 부딪히는 것과 거의 같습니다. 눈이 쌓인 곳은 아주 좋아요. 충분히 깊이 눈이 쌓여 있다면 착륙으로 인한 충격이 어느 정도 줄어들 거예요. 하지만 때는 11월이고 눈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숲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나뭇가지와 덤불은 낙하 속도를 늦출 수 있고 땅에 떨어진다 해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동안 시간이 좀 더 흘렀고 이제 그는 1829m 상공에 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는 무언가에 부딪혔고 반사적으로 그것을 붙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땅으로 떨어지고 있는 비행기의 파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누군가의 다리였어요. 알고 보니 승무원 중 하나가 방금 낙하산을 폈어요. 목숨을 구하기 위해 친구의 다리를 붙든 채 조셉은 거의 땅에 다다랐습니다. 둘은 모두 충격에 대비했어요. 하지만 낙하산은 한 사람을 위해 디자인되었습니다. 무게가 2배가 되자 안전한 속도로 떨어질 수 없었습니다. 비록 가슴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낙하산 파트너 덕분에 그는 여전히 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 군데 부상을 입기는 했지만 5,486m 상공에서 떨어지고도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낙하산이 없이 이루어진 자유낙하의 최고 기록이 아닙니다. 베스나 벌로비치를 소개합니다. 약 50년 전 그녀는 수습 승무원이었고 여느 때처럼 선실에서 승객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비행기는 만 58m 이상에서 날고 있다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베스나는 폭발에서 살아남았고 지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즉시 의식을 잃었고 지면을 향해 곤두박질 치는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몇 분 후 베스나는 착륙했어요. 추락이라고 해야겠죠? 겨우겨우 살아남았어요. 지역 산림감독원이 비행기 잔해 속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큰 부상을 입었지만 16개월 후에 그녀는 완전히 회복했어요. 심지어 승무원이라는 직업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비행기 추락이나 낙하에 대한 기억이 없었습니다. 아마 나무와 눈 덕분에 목숨을 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산림감독원의 영웅적인 행동 덕분이었죠. 감독원은 베스나를 발견했고 응급처치를 해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어요. 사건은 전형적인 우연의 일치였는데 베스나는 애초에 그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 아니었어요. 항공사에서 실수를 해서 같은 이름의 다른 여자 대신 그녀를 비행기에 태운 거였죠. 많은 사람들은 우주가 실수를 깨닫고 베스나에게 기회를 준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남자는 루크 에이킨스입니다. 그는 가장 말도 안 되는 자유 점프를 해냈습니다. 물론 낙하산 없이요. 자, 우리는 7,620m 상공에 있습니다. 4명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중 3명만이 낙하산을 메고 있어요. 낙하산이 없는 불쌍한 사람이 우리의 주인공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승무원들입니다. 그들은 루크의 점프를 촬영하고 루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들의 발에는 연막탄이 달려 있어서 루크가 구름 사이로 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5,181m에 도달했습니다. 루크의 속도는 현재 시속 240km이고 맥박은 휴식기 심박수의 거의 3배입니다. 반쯤 내려왔을 때 한 승무원이 루크가 산소 마스크를 벗는 것을 돕습니다. 고도가 높을수록 산소가 적기 때문에 루크가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 기절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마스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주인공은 다시 스스로 숨을 쉬고 있어요. 1,524m. 다른 팀원들은 낙하산을 펴고 루크는 홀로 남겨집니다. 그는 착륙 지점에 접근합니다. 축구장의 약 8분의 1 크기에 해당하는 거대한 그물로 말이에요. 거대한 기중기 4대 사이에 펼쳐져 있는 그물이었죠. 각 크레인은 특수 조명으로 루크가 완벽한 착륙 지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상에서 20층 높이에 걸려있는 그물이죠. 루크는 목표 지점의 바로 위에 도달했고 안전하게 착륙하기 위해 몸을 돌립니다. 3, 2, 1, 터치다운. 착륙? 뭐라고 불러야 하죠? 군중은 열광하고 루크는 대단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런 묘기는 거의 2년의 훈련과 연습이 필요합니다. 루크 에이킨스는 이미 18,000번 스카이다이빙을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자유낙하는 2.5분 동안 지속됩니다. 잠시 계산을 해보면 루크는 31일 동안 자유낙하를 한 셈입니다. 루크보다 5배나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건 어때요? 39,012m의 혹한에서요. 이것은 고고도 기구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10km 이상 높이를 비행하는 데 사용됩니다. 약 2시간 후 이것은 미래의 기록 보유자인 펠릭스 바움가트너를 성층권으로 데려갑니다. 그렇게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 위해서 펠릭스는 산소통과 추가적인 난방 기능이 있는 특수 우주복이 필요했습니다. 해치가 열렸을 때 펠릭스는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15분이 더 필요했고 그 후 그가 해야 할 일은 한 발을 내딛는 것뿐이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출발했습니다. 20초 후 그는 시속 700km라는 엄청난 속도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30초 후에 최고 속도인 시속 1356km에 도달했습니다. 펠릭스는 많은 초음속 비행기보다 더 빨리 날았고 심지어 음속 장벽을 깼습니다. 지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초음속 붐을 듣기도 했습니다. 비행기가 음속에 도달했을 때 소리를 내는 것처럼요. 그 소리는 확실히 펠릭스를 놀라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 빨리 가고 있었기 때문에 붐은 그보다 훨씬 위쪽에서 발생했습니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은 그의 몸에 가해진 힘입니다. 약 1분간의 비행 후에 그는 엄청난 속도로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몸은 우주 왕복선을 타고 이륙하는 우주 비행사들보다 더 많은 중력 가속도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완전히 의식을 잃기라도 하면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하지만 13초 후에 회전이 멈췄고 그는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3.5분 후 그는 속도를 늦추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대기가 두꺼워지기 때문에 천천히 떨어지죠. 자유낙하 4분 16초. 펠릭스는 낙하산을 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너무 일렀어요. 문제는 그의 바이저가 난방 때문에 뿌옇게 흐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얼마나 높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대비해서 그는 낙하산을 조금 일찍 폈습니다. 그는 위아래도 분간할 수 없었고 물에 떠 있는 것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9분 후 그는 마침내 단단한 땅에 닿았습니다. 그는 몇 개의 세계 기록을 세웠어요. 자유낙하로 가장 높은 점프, 가장 먼 거리, 가장 빠른 속도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엔진을 사용하지 않고 음속 장벽을 깨트린 유일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가장 높은 점프 기록은 곧 깨졌습니다. 앨런 유스티스는 거의 41,451m 상공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밀폐된 우주복과 특수 낙하산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만약 어떤 장비도 없이 40,000m 상공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면요? 외부 기온은 0도 정도라서 얼어붙을 정도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낙하하면서 온도가 영하 55도에 달하게 됩니다. 따뜻한 재킷이 큰 도움이 되겠죠? 하지만 진짜 위협은 산소 부족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려면 산소 마스크만 있으면 돼요. 따뜻한 우주복과 산소가 있다고 가정하죠. 지금 뭘 해야 할까요? 공기 저항을 최대화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팔과 다리를 벌리고 가슴을 아래로 향하고 머리를 뒤로 젖히세요. 이제 여러분은 착륙하기 좋은 장소를 선택할 시간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물은 피하세요. 눈이나 숲을 찾으세요. 장소를 선택한 후에는 충격에 대비해야 합니다. 루크 에이킨스의 선례를 따르는 게 어떨까요? 등을 돌리고 다리를 가슴에 대고 손으로 머리를 감싸세요. 그래도 여전히 아프기는 하겠지만요.